오디오북 문복주 시인의 소설 그리스 로마 신화 17 신들의 사랑 5 쌍둥이 엄마 레토. 친절과 겸손으로 이름나 있는 티탄 신족 레토 여신은 쌍둥이 남매 아르테미스와 아폴론의 엄마다. 그래서 신들은 그녀를 쌍둥이 엄마라고 불렀다. 레토가 제우스와 연애하여 쌍둥이를 임신하자 따따블로 분노에 사로잡힌 헤라는 세상의 모든 땅들에게 명령했다. 땅은 들어라. 너희들 중 어느 누구도 나의 남편 제우스를 꼬신 레토년에게 해산할 장소를 제공한다면 3대를 멸할 테니 그리 알아라. 이 세상에 해가 비치는 어느 장소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감히 하늘의 여신 헤라의 말을 거역할 땅이 어디 있으랴. 레토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해산할 곳을 찾아 헤매고 헤매었지만 태양이 비치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해산할 수 없었다. 땅들이 다 거절했다. 해산기일이 다가왔다. 진통이 시작되었다. 레토는 아흘의 밤낮을 진통했지만 아기를 낳을 수 없었다. 헤라는 자신의 딸 에일레이티아를 불렀다. 너는 레토년의 애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진통만 하도록 허락하여라. 엄마, 그래도 같은 여자인데 이미 9달이 넘었는데 어쩌겠어요. 낙태하도록 하거나 그냥 해산하도록 해주지요. 그녀는 아기의 출산을 담당하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레토년이 내가 질투와 시기와 복수의 신인 줄 모르더냐? 내가 여신 중에 여신 정실 부인인 줄 모르고 내 남편 제우스와 붙어 먹었느냐? 나를 아주 우습게 본 거야. 이번에 아주 본때를 보여주어야 해. 엄마, 본때 보여줄 사람은 따로 있어. 그건 아빠 제우스야. 당사자인 남자가 벌을 받아야지 왜 여자가 벌을 받아야 해? 시끄럽다. 만만한 게 레토다. 며느리를 구박하는 건 같은 여자인 시어머니라는 걸 모르니? 그러니 레토는 진통만 할 뿐 아기를 낳을 수 없었다. 출산할 곳을 찾아 이 땅 저 땅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다 거절당했다. 레토의 통증은 어떤 진통제로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이를 보다 못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부표처럼 떠돌아다니는 유랑의 오르티기아 섬에게 말했다. 가서 레토 여신을 모셔라. 레토님, 저희 섬으로 오세요. 제가 모시겠어요. 아무리 헤라 여신의 질투라고 하지만 도가 넘어선 것 아니에요? 헤라 여신 자신도 여자가 아닌가요? 자신도 진통하면서 아레스와 에일레이티아와 헤베아 헤파이스토스를 낳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맙구나, 오르티기아야. 내 너의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겠다. 레토가 감격해서 울었다. 오르티기아 섬은 그때까지도 바닷속에서 보잘것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섬이었기에 헤라의 분노를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레토는 오르티기아 섬을 바닷속에 고정된 4개의 기둥으로 튼튼히 받쳐주어 방황을 끝나게 해주었고, 이름도 본래의 오르티기아에서 아폴론의 빛의 신이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뜻으로 델로스 섬이라고 명명했다. 용감함은 커다란 행운을 가져왔다. 올림포스 여신들의 여론도 레토 쪽으로 기울어졌다. 헤라를 비난했다. 여신들은 무지개 여신 이리스를 헤라에게 보내 여신들의 뜻을 전했다.
9자가 넘는 호박과 황금으로 만든 9자 목걸이를 주고 회유했다. 뇌물은 만국으로 통하는 길이다 처럼 뇌물을 받은 헤라가 에일레이티아가 레토에게 가는 것을 허락했다. 레토는 그때야 비로소 종려나무에 기댄 채 아테나 여신이 베푼 감람나무 가지를 잡고서 천신만고 끝에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태양의 신 아폴론 쌍둥이 남매를 낳았다. 얼마나 급했던지 아르테미스를 먼저 낳고 금방 세상에 나온 아르테미스 누나가 레토의 해산을 도와 동생 아폴론의 출산을 도왔다. 델로스 섬이 마국간도 아닌 와이키키 해변과 같은 멋진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헤라가 알고 다시 노발대발했다. 쌍둥이 엄마 레토는 북쪽에 있는 리키아 지방 늑대들의 나라로 갓난아기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데리고 피신했다. 나중에 헤라가 애들에게 해코지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도중에 연못이 있었다. 목도 축이고 아기들을 씻겨야 하기에 한 연못가에 멈췄다. 그곳 마을 농부들이 나와 물가에 다가서는 것을 막았다. 만홍의 샘이란 영화를 보셨나요? 물이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 주인이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물 한 모금 마시도록 해주세요. 탈로스가 만물은 물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생명이 물을 찾고 마시는 것은 누구도 막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일타쌍피로 점순한 쌍둥이 엄마가 기가 살아서 애들을 믿고 좀 아는 척했다. 농부에게 그저 엎드려 절하고 물 한 모금 주세요 했으면 사정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만홍의 셈이 어떻고 탈로스가 어떻고 하는 것에 대해 기분이 상한 농부들이 단 한 모금의 물도 주지 않고 연못물을 100% 흙탕물로 바꾸어 놓았다. 쌍둥이 엄마는 극기야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자 저주를 내렸다. 너희들 어디 평생 물가에서 살아보아라. 이게 내 뜻이다. 그 순간 그들은 몸이 작아지더니 연못가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 개구리로 변해버렸다. 원조 개구리가 되었다. 쌍둥이 엄마는 쌍둥이 남매 양육에 온 심혈을 기울였다. 머리 스타일도 옷도 신발도 학교도 학원도 밥도 똑같이 둘은 일심동체 하나라는 쌍둥이의 긍지심을 심어주는 데 주력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면서 팔방미인으로 못하는 게 없었다. 운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특히 활을 잘 쏘아 신궁으로 불렸다. 올림포스 국가대표로 뽑혀 세계 양궁대회를 휩쓸고 그 공을 인정받아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으로, 아폴로는 태양의 신, 궁술의 신으로 초앙되어 올림포스 12신 반열에 오르게 되었으니 쌍둥이 엄마 레토의 저력은 대단했다. 사냥의 신 처녀 아르테미스가 사냥을 끝내고 깊은 밤 오토 캠핑장에서 소세지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그날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했을 때 아폴론과 아테나는 배꼽을 쥐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오늘 소나무와 삼나무로 둘러싸인 가르카피의 골짜기로 사냥 가지 않았겠어? 한참 사냥을 하다 보니까 석회석 종류 동굴이 보이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기막힌 유황 온천이 있는 거야. 나는 사냥 팬클럽 여자애들하고 옷을 벗고 목욕을 하며 피로를 풀었지.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도둑놈 같은 사내놈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우와,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우리들은 젖가슴을 가리고 알몸을 감추며 비명을 질러대고 난리를 폈지. 나는 화살을 쳐줬어. 하지만 다 벗었는데 옷이 어디 가까이 있겠어? 카드모스의 손자라고 하는 악타이온이라는 놈이 그런 옷 벗은 우리를 정신 나간 듯이 물뚱물뚱 바라보고 서 있는 거야. 아유, 창피해. 내 알몸을 다 훑어보았어. 난 아직까지도 어느 누구에게 내 알몸을 보여준 적이 없는 처녀였거든. 생면 알지도 못하는 그 망할 자식이 내 신성한 처녀의 몸을 다 보았다고 생각하니 수치스러워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 세상에 가서 사냥의 여신이며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처녀신의 알몸을 보았다고 어디 외쳐보아라, 이 나쁜 자식아. 그놈에게 뜨거운 유황 온천물을 끼얹으며 외쳤지. 아폴론과 아테나가 재미나는 듯이 깔깔거렸다. 악타이온은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에 당첨된 불행한 로또 사나이야. 나도 보지 못한 처녀신의 벗은 몸을 보다니 부러워. 아폴론이 누나를 놀렸다. 카드모스 왕의 외손자 악타이온의 재수없는 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도 역시 그날 친구들과 사냥을 했다. 사냥의 무리들과 조금 떨어져 사냥하다 숲을 가던 그가 동굴을 발견하고 들어섰다. 우연히 아르테미스와 요정들이 목욕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처녀들의 목욕 장면을 당신이 보았다면 눈을 감았을까요? 만약 눈을 감았다면 당신은 남자라고 말하고 다니면 안 될 것이다. 아르테미스 여신은 악타이온에게 물을 끼얹었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자 물벼락을 맞은 악타이온의 몸이 흐물흐물 녹아내렸다. 머리에서 두 뿔이 솟아났다. 목이 길어졌다. 귀가 뾰족해졌다. 팔과 다리가 늘어났다. 악타이온은 졸지에 목이 길어 슬픈 사슴이 되었다. 그가 동굴 밖을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쳐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냥개가 무서운 이빨을 벌리고 지저대며 악타이온을 향해 달려왔다. 그 사냥개들은 자신이 기른 사냥개들이었다. 주인도 몰라보고 덤벼드는 자신의 개들에게 뜯기기 시작했다. 어깨며 등이며 팔이며 다리며 사정없이 뜯기며 죽어갔다. 아르테미스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르테미스 여신의 복수는 잔인했다. 처녀의 도끼가 베어 있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레토 여신이 어렵게 낳은 쌍둥이 남매였다. 둘 다 제우스 신에게 총각과 처녀로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소원하였다. 제우스는 아폴론에게 총각이 좋으면 총각으로 살라고 하였다. 제우스는 아르테미스에게 처녀가 좋으면 처녀로 살라고 허락하였다. 하지만 현대의 해석은 시시때때 각양각색 남녀노소 틀렸다. 양다리 걸쳤다는 말이 있다. 사랑을 하면서도 결혼은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연애는 연애로 즐기고 결혼은 결혼이라는 것이다. 이 남자 이 여자하고는 연애로 새기고 이 남자 이 여자하고는 결혼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아니, 요즘은 세상이 좋으니 영원히 총각 처녀로 살면서 필요하면 만나 섹스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결혼의 고리로 이 아까운 한 번의 청춘을 한 번으로 버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사실 아폴로는 누나 아르테미스를 사랑했었다. 근친상간적 짝사랑이었다. 하지만 사냥의 여신 누나 아르테미스는 포세이돈의 아들 거인 미남
사냥꾼이었던 오리온을 몹시 좋아했다. 그 둘은 오래지 않아 곧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아폴로는 화가 나 누나에게 여러 번 딴지 걸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니? 내가 좋아한다는데 이해할 수가 없네. 아르테미스 여신은 동생 아폴론이 자기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날 아폴론이 누이 보러 사냥을 가자고 꼬드겼다. 바다가 보이는 들판에서 아폴론이 누이 아르테미스에게 약을 올렸다. 누나가 아무리 사냥의 여신이지만 나보다 활을 잘 쏜다고 할 수는 없지. 뭐라고 이놈아? 내가 나보다 화살을 더 잘 쏴? 하늘이 웃고 땅이 웃을 일이다. 이 사냥의 신을 어떻게 보는 거야? 조금 건방져 보이는데? 그렇다면 시합을 해. 말이 뭔 필요 있어? 저기 저 바다에 보이는 성 같은 작은 점을 맞출 수는 없을 테지. 나랑 내기 해볼까? 활 쏘기에는 조금도 물러섬이 없는 아르테미스가 운명의 관역을 향하여 실을 당겼다 놓았다. 백발명중이었다. 그러나 아뿔싸 그 관역은 바다를 건너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 오리온이었다. 아르테미스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적 아폴론의 게임으로 날벼락 화살을 맞고 오리온은 죽었다. 파도가 오리온의 시체를 해안으로 밀어냈다. 아르테미스는 동생의 계략을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경솔함을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르테미스 여신은 사랑의 연인이었던 오리온을 하늘의 별자리로 올려놓고 외롭거나 고독할 때 그 별을 바라보며 사랑의 추억에 빠지곤 했다. 거인 별자리가 된 오리온자는 허리띠와 칼과 사자 모피를 두르고 곤봉을 든 모습으로 하늘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바라보고 있다. 신이라고 해서 비극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신이라고 해서 시기와 질투와 음모와 비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인간과 다름없이 사랑이 있고 이별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었다.